그리고 큐슈 같은 경우는 여름, 가을, 태풍이 무조건 지나가요. 무조건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나카스, 캐널시티, 하카타역, 텐진 끝. 거기서 여자를 분명히 꼬실 거예요. 딴 데 맛집보다 훨씬 비싸니까 느낌만 보는 걸로. 후쿠오카 타워는 솔직히 변변치 않아요. 크게 높지도 않고 해운대에 반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심심한 그런 해변, 박물관 패스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의 정PD입니다. 베트남 소개는 이제 대충 끝났고요. 이제는 몇 편에 걸쳐서 이제 일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본 여행 계획 1편,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 후쿠오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일본이 있죠.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홋카이도, 혼슈, 시고쿠, 큐슈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사카, 도쿄, 큰 대도시들, 나고야 이런 큰 도시들이 이제 몰려있는 섬이죠. 혼슈, 이게 본섬이에요. 혼슈. 그 다음에 삿포로가 있는 홋카이도,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 시고쿠라는 섬이 있어요. 정말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갈 이유가 딱히 거의 없어요. 근데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누키 우동이라고. 사누키시가 있어요. 사누키시의 특산물이죠. 사누키 우동 그거 하나 빼고는 뭐 크게 유명한 게 없는 곳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슈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큐슈는 일본 4개 섬들 중에 가장 남쪽이기도 하고요. 한국 부산하고 이제 엄청 가까워요. 배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가기도 하고요. 항공편도 많고 배편도 많아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되죠. 오늘은 이 큐슈에서 가장 큰 도시죠. 후쿠오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큐슈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산, 경상남도하고 비슷한 느낌의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큐슈는 눈이 5cm가 오면 길바닥에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부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조금 쌓였어. 그러면 애들이 눈사람 만들러 가요. 5cm도 안 왔는데 차들이 막 다 미끄러지면서 막 사고나고 난리 나요. 후쿠오카도 약간 온난한 곳이라서 눈을 볼 일이 거의 없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큐슈 같은 경우는 여름, 가을, 태풍이 무조건 지나가요. 무조건이. 웬만하면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태풍 때 가서 온천을 즐긴 적이 있는데 비바람 맞으면서 한 온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큐슈 여행 준비물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유심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통화 품질, 데이터 속도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니까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포켓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럿이서 같이 여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이외의 지역을 간다 그러면 쌍큐 패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본 하면 기차 여행이지 이러면 JR 패스, 기차 타고 여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후쿠오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원데이 패스를 팔아요. 그 원데이 패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후쿠오카 시내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일본 스타일의 아파트는 좀 다르긴 한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맨션이라고 하죠. 맨션들을 에어비앤비로 내어놓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숙소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 워낙 깔끔하잖아요. 그런 깔끔한 숙소를 저렴한 가격에 방도 여러 개 있는 친구들과 함께 빌려서 쓸 수 있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밤에 들어와가지고 또 술 한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에어비앤비가 좋죠. 근데 이제 기타 큐슈, 나가사키 같은 곳에 갔을 경우에는 에어비앤비가 좀 열악해요. 그냥 거기 가서는 호텔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큐슈고요. 후쿠오카는 지도를 보시면 이 도시가 이제 후쿠오카입니다. 부산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느낌의 도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부산하고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명란 같은 경우 멘타이코라고 이제 일본에서 부르는데 명태자. 후쿠오카에서 명란을 가지고 요리들을 많이 하죠. 이게 전부 다 부산에서 넘어온 식재료고 음식 문화도 같이 절충지대니까 발전을 해왔다고 해요.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고요. 인구는 대략 한 143만 명.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후쿠오카 시예요. 크게는 후쿠오카 현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후쿠오카 현으로 치면 경상남도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인구가 500만, 후쿠오카 시만 143만 명입니다. 후쿠오카의 관문은 여기 이제 보통 우린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여기 공항, 거의 도시만 북한에 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지하철 2정거장, 하카타역 있잖아요. 하카타역까지 한 정거장, 2정거장 도착을 하시고요. 지하철은 이렇게 노선이 3개 정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원데이 패스를 끊어서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 주황색 선 텐진을 지나가는 나카스, 하카타 이렇게 지나가는 오리공원, 후쿠오카 타워에 있는 니시진까지 가는 주황색 선 요것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시고요. 자, 후쿠오카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캐널시티, 나카스, 캐널시티, 하카타역, 텐진 끝! 다예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외에는 갈 이유도 없고 갈 이유는 있구나.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근데 도심의 끝입니다. 종로, 명동을 합쳐놓은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가 끝이에요. 그냥 맛집 정보 찾아서 돌아다니시거나 돈키호테 들러가지고 약 사시거나 여러 가지 물건 사시거나 남자들은 성인
근데 낙가스 근처에 이제 구시다 신사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젊은 분들이 텐진에서 클럽을 많이 가시는데 클럽은 여기 텐진역 이쪽 안쪽에 여기에 많이 있어요. 쭉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가셔도 이제 클럽이 몇 개 있고요. 이렇게 놀러 가시면 돼요. 젊음의 거리 같은 것들이 이제 텐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결혼 전에 갔었는데 일본 여성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오늘 일단 뭐 다자이유 가서 그 앞에 뭐 편집숍들 많다 그러니까 윈도우 쇼핑,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서 이제 핫하다는 클럽 이비자라고 불리죠. 클럽 가기 전 아이템 쇼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자를 분명히 꼬실 거예요. 꼬실 수 있을 거야. 꼬시면은 뭐 알잖아 다들. 바로 옆에 나카스라고 약간 섬이에요. 섬이 있는데 여기는 뭐 무료 이상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쪽 가시면 야타이들이 막 빠글빠글 있어요. 야타이들이 쫙 포장마차, 한국으로 치면 포장마차인데요. 야타이들이 쭉 있어가지고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운하 있고 야타이 있고 막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막. 먹기는 좀 별로예요. 맛있는 음식도 딱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포장마차 음식들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안주 하나 시키시고 술 하나 시키시고 싸게 금방 먹고 맛있는 데 가세요. 굳이 여기서 오래 죽치고 앉아가지고 비싸게 먹을 이유가 없어요. 딴 데 맛집보다 훨씬 비싸니까 여기는 그냥 진짜 느낌만 보는 걸로. 여기 수산시장 쪽이 있어요. 여기 그쪽에 있는 야타이가 또 유명해가지고 찾아갔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이제 친절하시고 재밌어가지고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하고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도심 지역을 다 즐기셨다면 이제 조금 떨어진 뭐 오호리공원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 호수가 있는 호수공원이에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되게 심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한 정거장 더 가시면 후쿠오카 타워를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죠. 모모치 해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 해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예쁜 것들이 있고 해변 구경할 수 있고 하는데 후쿠오카 타워는 솔직히 변변치 않아요. 크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모모치 해변은 그냥 인공 해변이에요. 별로 피할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안 가면 또 아쉽잖아. 그나마 여기서 스카이라인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가성비가 떨어지긴 하는데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해운대에 반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심심한 그런 해변, 그 정도의 곳입니다. 박물관 패스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특별한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찾아간 곳이 우미노 나카미치. 바다에 있는 섬은 아니에요. 반도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여객 터미널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사이토자키 요 역 근처까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빌려줘요.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해안사고 같은 것들도 보이고 바다도 잘 보이고 길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쫙 보시면 외국이구나, 뭔가 특별한 외국에 왔다 뭐 이런 느낌을 들 수 있는 곳이라서 꼭 한번 가는 걸 추천합니다. 반나절 정도 일정 추천드립니다. 일본 하면 신사잖아요. 다자이유라는 곳에 신사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다자이유는 후쿠오카시는 아니에요. 다자이유시라는 후쿠오카시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울로 치면 광명시 붙어있고 막 하는 것처럼 바로 붙어있는 시입니다. 다자이유시에 가면 신사가 있어요. 이 신사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고요. 여기는 약간 이제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교토처럼 약간 만들어놨다고 해야 되나, 뭐 일본의 느낌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JR 패스가 있다면 JR 패스로 철도를 타고 이렇게 오신 다음에 부스카이치 요 역에 내린 다음에 미스틱 수스카이치 이 역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환승역이 아니에요. 바닥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미스틱 후스카이치 여기를 도착을 해서 관광객 열차 같은 걸 타고 이제 다자이유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쌍큐 패스가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 쌍큐 패스는 하카타역에 가면 이제 다자이유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1시간 이내면 이제 도착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가는 길에 이제 1호 환승역에서 이제 냉소바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도착하시면 이런 신사 앞에 유명한 먹을거리와 식당, 기념품 가게들도 있고 이 신사도 굉장히 예쁘고요. 하늘 운세 같은 것들 한번 점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 가서 이제 라멘 한 그릇씩 먹고요. 기념품도 샀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한텐이라고 일본식 겨울옷들을 샀는데 괜찮아요. 이런 것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안쪽에 가게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서 쇼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숙소 앞에 먹을거리가 하나 있어요. 모츠나베인가를 팔더라고요. 모츠나베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전통 음식이더라고요. 그럼 먹어보자 해서 먹으러 갔는데 와, 맛이 진짜 대박. 근데 못 찍었어요. 대창에 있는 그 곱이 막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서 두부랑 같이 그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
자, 오늘은 이렇게 후쿠오카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너무나 유명해서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는 곳, 하지만 안 가봤다면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그런 도시 후쿠오카. 원래는 한 편에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얘기할 것들이 방대하니까 두 편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후쿠오카 인근에 있는 도시들과 kyushu에 있는 온천, 료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